네, 반갑습니다. 네, 문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화는요, 농식 수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셨던 이유는 농식 수화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어서 외우기 어렵다라는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랑 함께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외우면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경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 어떤 거는 조금 편하게 넘어가셔도 충분히 나중에 보셔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화들이 있기 때문에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랑 시작할 우선순위 농식 단어입니다. 네, 교재는 한국사의 여행을 진행하겠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가 만든 거지만요. 네, 네 가지 부류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농식 수화가 엄청 많이 있지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 외우셔야 할 단어들. 그래서 정말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아인들이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넣어야 할, 그래서 별이 5개인, 그래서 첫 번째 농식 수화는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별 5개로 넣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어는 무조건 농식 수화라고 해서 그냥 쭉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서 이제 경중을 좀 따지셔야 하는데요. 이제 조금 그나마 쉬운, 왜 쉽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뭐죠? 강하다라는 수화죠. 그리고 계란이 딱딱하다라는 수화죠. 딱딱하다라는 수화인데요. 이거를 농식 수화로 변형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그 사람 오질 않아. 강하다라는 수화를 갖다가 오질 않다, 혹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다, 계속 꾸준히 그 성질을 고수해 나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강할 수도 있지만요, 그 고집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는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화를 이미 강하다라는 수화라고 하셔서 이 모양을 알고 계세요. 모양을 알고 계신데 의미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완전히 변형되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두 번째 부류로 놓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 의미를 가진 수화들, 기본 단어이지만요, 기초 단어, 기본 단어이지만 농식 의미로 변형되어지는 수화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있고, 또 하나는요, 심심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농식 수화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당황하거나 뭔가 궁색하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때도 그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그냥 쉽게만 느꼈던 단어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화 가르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기초 단어에 있는 기초책 있잖아요. 기초책에 있는 수화 단어들 중에 한 30% 이상은 농식 단어로 의미가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 단어들을 꼭 다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농식 수화를 시작하시려면요, 바로 그냥 농식 수화를 시작하시면 사실은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가시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기초 단어를 꼭 명확하게 싹 다 외우시고, 거의 90% 이상을 싹 다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농식 수화를 배우시기 시작하셔야 사용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농식 수화를 습득하는데도 무리가 없으세요. 그래서요, 기초 단어를 꼭 외우도록 하세요.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책에 있는 한 반 이상의 단어들이요, 마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면, 화나다라는 수화가 있지만, 책에서는요, 화나다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단어죠? 화가 나다, 뭐, 분노하다, 뭐 이런 단어도 막 등장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막 이런 수화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울 때 되게 어렵거든요. 손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르치는 농아인들도 이제 난감한 거예요. 이거를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기초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초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또, 딱 수화라고 명명하기에 애매한 마임들이 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농식수화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요,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도, 그리고 외우셔서 사용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모양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셔야 할 생판 모르는 농식수화들. 그래서 모양도 외우셔야 되고 의미도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 단어에서 변형된 단어들. 그래서 이미 모양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만 우리가 변형해서 외우고 계시면 되는 단어들. 세 번째는요, 마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마임들이 이 안에 같이 수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농식수화의 한 영역. 사실은 농식수화의 한 영역이 아니라 모든 수화의 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여기에는 그런 부류들이 좀 등장이 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는 쉬운 단어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단어들. 네. 고맙죠.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들이 있다. 왜 외우지 않아도 됩니까? 혹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냐면요. 기초 단어와 기초 단어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의미가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라는 수화가 이 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참 삭막한 사람이야. 아니면 혹은 아주 냉혈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눈물 없어. 너 눈물 없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참 정의에 없어. 뭐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합쳐져서 농식 단어처럼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의 센스만 발휘하시면요. 금방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별로 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는 단어들로 제가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바로 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저와 함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책을 그대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1장을 펴시는데요. 농식수화, 한국수화 여행 13쪽을 펴시면 되겠고요. 네, 13쪽을 펴시면서 저랑 같이 이 네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하면은 꼭 외우시는. 네. 세 번째, 네 번째에 속하면 세 번째는 조금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하지만 볼 줄은 아셔야 되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될 단어들로 제가 분류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썼습니다. 있다. 사실은요, 있다라는 수하고요, 두다라는 수, 거기 둬. 내가 둘게, 너 가져가. 둬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있다라는 느낌이 나죠?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혹은 안녕하세요라는 수화로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기초 단어 이상의 의미를 그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시죠.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4페이지입니다. 네. 방법이 없다. 네. 방법 없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마임이잖아요. 네. 방법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방법이 없구나. 그냥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단어입니다. 14페이지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마임이에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마임이고요. 뭐 속수무책 남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냥 편하게 그냥 몰라?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TV에서 이경규나 이런 거 나오면, 야, 잘라,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모양은 이 모양인데요, 네. 의미로는, 여기서는 잘라, 커트,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방송용으로. 하지만 여기서는요, 자신 없다. 나는 안 돼요, 난 못해. 나는 못해요. 꼭 이걸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거의 마임에 가깝고요. 혹 여러분들이 마임으로 유추가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첫 번째로 놓으시고 완전히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좋은 단어고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꼭 외우셔야 할 단어고요. 제가 건의드리기는 꼭 외우셔야 할 마임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눈으로 보아하니 아무도 없구나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방문하다라는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해 보니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사실은 그냥 없는 거거든요. 네, 그냥 편하게 굳이 꼭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거는 고려하고 넘어가시죠. 뒤에 외워야 할 단어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자 16페이지입니다. 상관없다. 관계없다. 관계없다. 넘어가시죠. 네,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썼는데요. 네. 저는 외면하다라는 단어로 이걸 외웠거든요. 그냥 외면하다라는 단어, 혹은 나랑 상관없어, 관계없어, 혹은 나랑은 좀 거리를 두겠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네. 이 단어,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고요. 별 5개 치시고요. 네. 꼭 외우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아실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기초수화책, 한국수화책 하얀 책 보시면요, 그 책에 기절하다라는, 병원 파트에서 기절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 같은 수화인데요, 뭐냐면요, 멍하다, 정신을 잃다, 혹은 완전히 망각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기절할 때 기절해보셨어요? 기절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절할 때 우리가 띵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툭 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도 없다. 근데 그냥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없다. 그냥 갑자기 삥 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단어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전혀 없다. 뭐죠? 빵점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0이고요. 빵점. 그래서 그냥 없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아까 눈물 없다, 눈물 없던데 눈물 없어. 이거 죄송합니다. 눈물 없어. 주먹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식으로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없다라는 단어로 같이 동의어로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두셔도, 제 생각엔 두 번째 정도에 두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페이지입니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별로 상관은 없고요. 네, 재미가 없다. 재미 버리다잖아요. 그냥 넘어가시죠. 뭐 쉬운 단어인데요. 네, 18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없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많은데요. 없다, 비다에 없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등장을 했습니다. 엄지는 피셔도 되고 접으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처럼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단어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밥그릇 있는데 이렇게 썼다. 뭐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썼다 그러면요. 뭐 반찬 남은 게 없다. 바닥이 드러나다. 뭐 이런 건데요. 없다. 그냥 외우셔야 돼.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19페이지 첫 번째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다. 지금 계속 얘기한 눈물 없다가 등장을 했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에 속하는 그냥 쉬운 단어, 눈물이 없구나 하고 그냥 센스를 발휘하셔서 넘어가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넘어가시죠. 네, 19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솜씨가 없다, 기술 없다, 기술 버리다라는 수화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얼굴 표정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렇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모양만 외우셔서는 농식 수화로는 절대로 해결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표정으로 어떻게 하시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던가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손모양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추드리기는 이거는 그냥 좀 덜 사용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고단수라는 수화를 사용할 때처럼 이거를 더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풍부하시다면 자신있게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얼굴 표정이 풍부하시지 않으시다면 이걸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술 없다로 그냥 사용하시고 넘어가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애매하거든요. 그쵸? 네, 애매하지 않게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소유, 빈소유,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손을 그냥 펴시고요. 네, 이렇게 든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드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네. 그냥 왔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내용의 수화입니다. 어떤 류에 속할까요? 네, 우리가 외워야 할 농식 수화일까요? 아니면은 알고 있는 모양인데 단어만 바꾸면 될까요? 아니면 마임일까요? 아니면 기초단어일까요? 마임에 가깝죠. 네, 그냥 마임에 가까운 단어일까요? 네,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네, 그냥 왔다. 그냥 그렇게 뉘앙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아까 없다라는 단어 중에 이게 하나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거지라는 단어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요. 예,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이렇게 뺀 거예요. 엄지 피셔도 되고 접으셔도 돼요. 네. 뺀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냥 이렇게 빼면요. 알거지라는 단어. 예, 그래서 돈이 없어. 예, 내가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 이런 느낌을 사용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요. 예, 옷이 헐거워졌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쓰고요. 이렇게 하면 뭐 누드, 나체, 뭐 이런 단어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우선은 이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요. 네. 돈 없다, 알거지가 됐다.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될 듯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이고, 기초 단어죠. 넘어가시죠. 네. 22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다. 이거 배우시면서 이거 같이 배우시죠. 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초반에 배우셨기 때문에요. 자, 22페이지입니다. 의미 없다, 부질 없다, 이유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많이 사용합니까? 사실 많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습니까? 이런 수화가, 네, 농아인들이 사용하세요. 네, 사용하긴 하세요. 그래서, 이유 없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느낌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통역사이기 때문에 수화를 보셨을 때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질 없구나, 이유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기초 단어입니다. 넘어가시죠. 23페이지. 네, 이거는 별표 한 두 개 정도 쳐주세요. 네, 왜냐면요, 간단하다, 사다, 간단하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식 의미로는요, 할 수 없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할 수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런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모양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의미를 농식 단어로 또 있다라는 걸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 쓰는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알아두시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23페이지의 두 번째 단어입니다. 맛없다. 기초단어잖아요. 근데 기초단어가 설마, 제 생각에는요, 이게, 재수없다, 좋다, 말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게 농식수화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수화로는 맛없다라는 수화를 가지고, 재수없네, 뭐, 아이고, 좋다, 말았네, 아파, 뭐, 기대했다가 뭔가 무산됐네, 이런 느낌의 그때 이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맛없다는 그냥 기초단어 의미라고 써주시고, 옆에다가, 재수가 없다, 뭔가 기대했다, 좋다, 말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같이 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요. 네. 외우도록 하시죠. 자, 알다라는 수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 저는 이 모든 단어들, 24페이지, 25페이지 나오는 단어들 거의 다, 이걸로 외워버렸거든요. 예. 근데 뉘앙스가 약간씩 다른데,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막 가르쳐 주고 있어. 그때 이렇게 씁니다. 그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드디어 깨달았다.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25페이지 첫 번째 있는 단어는요, 막 설명했어. 그 뉘앙스를 이걸 사용하십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알았다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맞다. 뭐 이런 느낌의,
내가 갑자기 문득 생각났을 때 뭐 그런 거에도 이걸 같이 사용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페이지 두 번째 단어는요. 위에 두 개를 받고 밑에 걸 보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된 건요. 똑같이 이거랑 느낌이 비슷한데요. 이거는 갑자기 코가 막힌 게 뻥 뚫리는 그런 뉘앙스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천천히 깨서 확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계속 막혀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뻥 뚫렸을 때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상황이 수화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5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네, 척척이라는 단어를 외웠거든요. 네, 우리가 척척박사 뭐 혹은 잘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사용하고요. 여자분들 가끔 이렇게 사용하고 하시기도 해요. 왜냐면 그 코에 이제 화장이 다 묻어난다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둘 다 같은 단어니까요.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고 내가 여자니까 이렇게 써야지. 아니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네. 이왕이면은 원래 단어로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25페이지에 등장하는 지금 네 단어는요, 다 첫 번째에 속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만한 단어들이고, 기초수화나 다른 책에 등장하지 않는 정말 농식 수화들이고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할 첫 번째 단어들이니까요. 별표 3개씩 해가지고 요거 4개 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2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딱 걸렸다라는 단어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혹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책에 나온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또 나오지 않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외우셔야 할 단어고요. 중요한 단어고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히 외우도록 하세요. 네, 딱 걸렸다라고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26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네, 다 알다, 싹 다 알다라는 수화입니다. 사실 수화 그냥 이렇게 쓰면 뭐죠? 팔이라는 수화 이렇게 쓰죠. 근데 농식수화에서는요, 이 단어를 갖다가 내가 쟤를 잘 알아, 혹은 내가 이 책 내용을 잘 알아,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을 시키면요, 냄새만 맡아도 다 알아. 그리고요, 가끔 농아인들이 장난칠 때는요, 365까지 써주십니다. 그래서 농아인을 내가 우리 아내를 나는 정말 잘 알아. 365 같이 계속 붙어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 뭐 이런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단어고요. 중요한 단어고요. 이 단어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되고요. 파리보다는 싹 다 알고 있다로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27페이지 이제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이번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27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는요. 방금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사실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 별표 치시고요. 체크하시고요. 다 같이 똑같이 잘 알고 있구나, 싹 알고 있구나, 정말 꿰뚫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28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28페이지 첫 번째 단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네, 우리가 수화를 할 때 막 수화통역을 막 해줘요. 농아인이 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농아인 막 설명을 해줬어요. 막 설명을 해줬는데 농아인이 그러면요, 다시 잘 쭉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뭐죠? 사기라는 수화 이렇게 쓰죠. 사기,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난제다,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너무 어려운 질문, 어렵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야, 이거 완전 사기야. 사기라고 했을 땐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너무 쉬워서 사기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사기고, 두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무조건 이거는, 예, 너무 어려워서 사용되는 사기예요. 예, 그래서, 어려워. 완전 사기야. 쉬울 때는 사기 쓰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만 씁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듯 하고요. 29페이지 첫 번째 단어 또 하도록 하죠. 네. 아까 이거 했던 건데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다, 별로야. 예, 저는 별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용하시죠. 별로다, 별로다. 예, 책에는요, 무덤덤하다, 불감증, 무감각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요, 그냥, 별로? 좋아. 예,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우리 얼마 안 남았는데, 네. 30쪽, 30페이지 계속 가시죠. 자, 30페이지입니다.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예, 무엇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사용한다. 네, 기초 단어에서, 분명히 배우셨을 테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30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예, 수화에서 이렇게 하면요. 예, 나라는 수화, 나라는 수화거든요. 예, 우리는 나라는 수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수화에서는 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예, 나 처음인데? 너 이거 들었어? 나 처음인데, 네 번째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나 처음이야. 나 처음이면 무슨 얘기죠?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시면 책에 있는 것처럼, 금시초문인데? 나 처음 보는데? 예, 네, 의미를 특별하게 넣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거는. 네. 31페이지입니다. 네. 소식을 듣지 못했어. 예, 듣다라는 수하죠. 예, 근데, 예, 우리가 모양만 봐도 알거든요. 예, 거의 마임에 가까운. 예, 그래서, 귀에다가 바람을 붙여주시면, 나 귀에다 들은 적이 없어. 귀에 바람 소리밖에 안 들었어. 예, 하나도 들은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 속하는 마임에 속하는 단어고요. 그냥 편하게,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시면 될 그런 단어들입니다. 31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듣다 1초입니다. 듣다 1초. 예, 듣다 하고 1초. 그러면요, 정말 빨리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이 오시면, 예, 센스가 있으신 거고, 이런 느낌이 없으시면, 어쩌겠어요. 외우셔야죠. 네. 자, 네 번째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이런 류의 단어들은 네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듣다 하고 1초 했는데, 예, 이미 다 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네. 크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라서요. 네. 32페이지입니다. 자, 귀하고, 네. 정보가 늦다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귀하고서 막히다라는 수하거든요. 네. 귀하고 가끔 이렇게 막히도 하고요. 이렇게 막히도 하고요. 어떻게 막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귀머거리라는 단어로 사용하시지는 마세요. 그냥 농아인들이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음성으로 풀으실 때 그런 식으로 표현 쓰시면은 이제 크게 곤욕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실 거고요. 예, 제가 부탁드리기는 정보에 늦습니다. 혹은 귀가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쓰면 귀가 어두워졌어. 혹은 내가 했을 때 귀가 어두워져서 잘 청력을 상실했어.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예, 그냥 일상적인 농아인들이 뭔가 정부에다 뭘 이끌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이 단어라면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보다는 정보가 늦습니다, 정보에 어둡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에 속하는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체크는 해두시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체크는 해주세요. 네. 32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소문을 내다예요. 예. 소문을 내다인데요. 마임에 가깝죠. 그래서 확성기를 막 돌려서 그런 느낌인데요. 네. 굳이 그냥 모양만 외워두시고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합니다. 그냥 보시면 오케이. 네. 그렇게 넘어가실 그냥 쉬운 마임입니다. 33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웬일이야, 뜻밖이구나. 네. 저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깜짝이야라는 단어로 깜짝이야, 이건 놀라다라는 수하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그때는 이것도 쓰셔도 되지만, 왜냐면 농아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중에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에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로 풀면은 깜짝이야가 되긴 하지만요. 예. 굳이 농식수화가 나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어로 표기를 해서 넣을 필요는 사실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했는데, 아이고! 예, 이렇게 하고서, 웬일이야.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이런 감탄사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농식수화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이야, 웬일이냐, 참으로 뜻밖이구나,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쿠, 어이구, 아니, 뭐, 이런 뉘앙스의 것들로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3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 찍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뜻밖이야 라는 단어고요. 예,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새로 외우셔야 할 단어들 처음 보셨죠? 예, 처음 보셨을 테니까요. 꼭 외우셔야 되고요. 별표 3개 해주시고 외우셔야 할 뜻밖이다. 예, 뜻밖에도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고 뜻밖에도 무슨 일을 만나고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단어. 왜냐면 생각지도 못했었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중요도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냥 외워만 두세요. 네. 혹시 말을 하고서 이걸 썼다면 말도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 이런 느낌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그냥 제 입장에 제 사견으로는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약간 그냥 이렇게 좀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지. 저는 이거 꼭 쓰겠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뭐 틀린 건 아니라서요. 네, 쓰셔도 되고요. 네. 자, 34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못하다라는 단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에 속한 단어인데요. 모양은 못하다라는 수화인데요. 의미로는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샀어? 사업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봐서 사용을 하는데요. 어떻게라는 단어. 그래서 이 어떻게랑 두 가지가 갈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떻게 그랬지? 그 어떻게가 이 어떻게요.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어떻게 샀어? 그때는 이 어떻게고요. 어떻게 그랬지? 그때는 이 어떻게고요. 두 가지를 좀, 혹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랬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안에다 넣고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그랬지? 그때는 이거는 조금 정말 이상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분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35페이지 느낌이 비슷한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잘하다라는 수하고 잘못하다라는 수인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뉘앙스도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그랬지라는 느낌인데요. 사실은 저는 요거를 더 어떻게로 안 쓰고 저는 요거는 이렇게 쓰거든요. 네가 했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거 하면서 진짜?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했지?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조금 분류를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것과 이것은 중요한 단어고요. 꼭 외우시길 바라겠고요. 네. 농식수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새로 외우셔야 할 단어들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급반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겼다라는 느낌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서 나처럼 한 손을 쓸 때는요. 됐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돼 이거보다. 그래서 해냈다, 이겼다, 뭐 이렇게 의미를 또 이렇게 맞춰가면 또 이겼다랑 뭐 특히 다릅니까? 사실 뭐 그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요. 해냈다, 뭔가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이걸 됐다라는 느낌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 뭔가 이렇게 막, 그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이겼다가 되겠죠. 승리하다, 뭐 이런 단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예, 좀 분류해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됐다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조금 말이 빠르긴 했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체크해드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한 부분들은 그냥 넘기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수화가 부담이 되시면 안 되거든요. 수화가 즐거우셔야 되고요. 즐기셔야 되니까요. 네. 조금 더 부담을 줄여줘서 내가 더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한번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쭉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죠.